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티나는 인터뷰의 저는 샤인입니다. 조니 내 집 마련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나 언제 집들이 시켜줄 거야? 내 집 마련이요? 네. 살아생전 가능할까요? 뭔 소리야? 저축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종잣돈 마련은 저축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들었으면서 그걸 몰라. 자, 여러분 혹시 조니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나요? 자, 희소식이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스물스물. 그러면서 다시 저축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저축 짠테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아니,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축도 잘하시고 유튜브도 잘하시고 이제 더 이상 과장님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분 만나봅니다. 모셨습니다. 절약의 아이콘 유튜버 강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짜 과장님이세요? 회사에서 직책은 팀장인데 팀장 좀 차가워 보여가지고 과장으로 밀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십니다. 네. 혹시 강 과장님을 몰랐던 분들은 이제 충격 받으실 겁니다.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 야근으로 식비 해결하기, 이제 다양한 아낀 사례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솔직히 좀 등도 따뜻하고 하실 네.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절약하는 습관 갖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때는 많지는 않고요. 근데 야근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주는 야근 식대로 이제 저녁 식대는 다 해결하기도 하고, 야근을 딱 하면은 보통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녁 값은 아끼겠네 이런 생각 좀 들고, 말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요 과장님,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만 써야지 이거는 짠테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게 딱 정해진 건 없고 이제 월급 따라 사실 다르기는 그렇죠.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 한 50% 정도는 좀 모아야지. 월급의 50%는 모아야지. 네,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월급을 이제 실수령액이 한 300 정도 됐을 때 한 달에 한 7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부모님 되게 아니요, 자취를 할 때고 전세를 살고 있었고, 고정비로 이제 보험비랑 뭐 핸드폰비, 교통비 이런 관리비, 거, 집 관리비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럼- 식비랑 이제 용돈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한 3, 40만 원 정도 쓰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사는 우리 MZ세대 분 같은 경우는 한 3, 40이네요. 네, 그렇죠. 거의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랑 산다고 하면은 뭐 교통비랑 통신비랑 보험비 내고 회사 점심값 정도 쓸 테니까. 그러니까 네. 3, 40을 네. 넘어가면 그게 진정한 짠테크가 아니다. 거기다 정해놓고 쓰면은 좀 힘든데, 그걸 딱 해냈을 때 나름 성취감이 있어요. 작은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은 다음 달에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좋네요. 네네. 단지 돈을 절약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네. 성공의 경험이 된다. 네. 근데 궁요, 짠테크 한다고 하면 2030 때 돈을 너무나 많이 아끼지는 말고 대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강 과장님도 아마 그런 댓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이러다가 죽어서 소금 나오겠다, 뭐 이런 네. 등등의 많이 댓글. 봤죠. 사실 뭐 본인 돈 본인이 쓰는 거니까 뭐 자유이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재생산 해내지 못하는 어떤 경험에 쓰면은 나중에까지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들었다거나 내 능력 올리는데 도움되는 경험을 하는 거는 사실 돈을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새로운 치킨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경험이야. 그거는 사실 스스로를 속이고 본인이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절약하느냐, 지금 좀 편하고 나중에까지 좀 더 고생을 하느냐, 네네. 그 선택의 문제다. 그렇죠. 언젠가는 쓴 돈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어떻게든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테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다수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강 과장님만의 짠테크 노하우. 식비 같은 경우가 사실 아끼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또 바쁘니까 요리할 시간도 많이 없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좀 많이 싸는데 맨날 그렇게 요리하면 시간 많이 들 것 같다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해서 소분해서 냉장고에 탁탁탁 넣어놓으면은 괜찮거든요. 제가 보통 주로 이용하는 식재료가 뒷다리살 같은 데가 좀 저렴한데, 한돈인데 돼지고기들이 엄청 저렴해가지고 뭐 2.5kg 사봤자 한 15,000원? 이 정도씩밖에 안 해요. 저는 뒷다리살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볶아 먹으면 좀 즐길 수 있는데 찌개나 이렇게 카레를 할 때는 오래 끓이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거나 맡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뒷다리살을 한번
애용해 보시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네. 많이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런 거는 어떻게? 과일 같은 경우는 그죠, 좀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귤 같은 걸 하루 적정 용량이 2개래요. 아 우리 인간에게요? 네, 그 이상은 흡수를 못 하는데 보통 반 박스씩 먹거든요. 얼굴이 노래지지.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내가 이거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건지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건지를 일단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라면은 조금씩 줄여서 먹고, 그래도 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모난 과일 같은 거를 싸게 파는 동네 과일 가게들도 있어요. 아 못생긴 거. 네, 못생긴 것들. 그거는 사실 뭐 맛이나 이런 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은. 이거 궁금한데 통신비, 교통비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은 보장비로 잡잖아요. 네, 줄이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런 거조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나요? 네, 물론 있고요. 아 있어요? 네. 통신비부터 말씀을 통신비? 좀 드리자면은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되게 충격받은 건데 45,000원 정도씩 매달 내는데 데이터를 뭐 한 1.5기가 이렇게밖에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뜰폰을 쓰는데 데이터 통신이랑 이제 통화 무제한 해도 한 3만 원대 정도면 쓰거든요. 저는 이제 통화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통화 무제한을 쓰는데 데이터만 무제한이고 통화는 예를 들어 뭐 100분 뭐 이렇게 되면은 2만 원대로 확 내려가기도 하고, 데이터 무제한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7,000원, 8,000원 이런 요금제들도 있어요. 그게 막 엄청 번거로울 거 같고 귀찮을 것 같고 해서 안 쓰고 그냥 4, 5만 원씩 계속 내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네네. 그것도 사실 뭐 한 달에 3, 4만 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은 몇십만 원 되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 네. 알뜰폰은 그래도 불편한 거 뭐 있잖아요. 안 터진다거나. 그런 편견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알뜰폰이 이제 보통 그 대형 3사 있잖아요. 네. 거기 통신망을 소규모 통신사에서 이제 그거를 빌려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모든 품질이 다 똑같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크게 뭐 불편한 점 느낀 적은 없어요. 네. 아 없구나. 네. 그다음에 교통비는 또 있나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사당역 근처였고 회사가 이제 신사역 근처였는데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한 10, 사당에서 신사까지. 대충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제가 피곤해서 주말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출퇴근하고 난 뒤로는 주말에 너무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운동 네, 운동을 계속 하니까 몸이 너무 맑아져가지고. 오가면서 2시간을 자전거를 하루에 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조금씩 빨라져요, 속도가. 아, 막 그렇겠네요. 네. 이야. 그럼 또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죠. 회사에서 죽어있던 심장을 이제 거기서 깨우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막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좀 현타 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이제 뭐 이상한 거 밟아가지고 바퀴가 터질 때가 있어요. 어머나. 저 이제 한강으로 다녔는데 때우는 패치 같은 걸 들고 다니거든요. 아이고야. 거기서 새벽에 하다 보면은 약간 현타가 올 때 가끔씩 있죠, 사실. 반포 이런 데 사람 엄청 많거든요. 와 데이트족들 막 그 저기 치킨 막 먹고 막. 근데 거기서 막 때우고 있는데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뭐 이거 1,000원 맡기겠다 이거 타고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그랬는데 뭐 봐라. 내가. 그렇지 그렇지 두고 봐라. 난 아껴서 집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 행복의 총량이 누가 더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과 저와 네, 그냥 그렇게 약간 그냥 자기 세뇌를 계속 했었죠. 짠티크 하면 꼭 나오는 게 카드, 신용카드. 아, 네,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가 없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만약에 써야 된다면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소비 통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쓰시는 게 사실 훨씬 이득이기도 하고 이렇게 환급이 또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소비 통제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디 서랍에 넣어놓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다 진짜. 잘라버리시고서, 저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소비 요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 모아요, 카드를. 그럼 이제 가위 딱 갖고 와서 다 자르고 몇 달 동안 또 살아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현금만 딱 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확실하게 진짜 통제가 됩니다. 소비 통제가 잘 되면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하지만 네. 아니면 어쨌든 신용카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체크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딱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실 아껴도요 월세 부담은 피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월세 관리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에도 보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자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많아봤자 한 2, 30 정도? 그렇게씩 네네. 내고 살고, 근데 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면 아는데도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막 많이 내시는 분은 한 달에 막 70만 원씩 4.5평 막 이런 데인데 이제 그 정도씩 내고 사시는데, 일단 되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받으시는 게 사실 유리하겠죠. 근데 요새 과장님 네. 요새 최근에 뉴스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했다는 급최근, 완전 급최근에 아, 그래요?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네. 또 뭐 어차피 많이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 차라리 월세를 더 선호한다 이런 기사가 완전 급최근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물어보고 현실은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사실 확인 좀 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도 직접 가서 진짜 금리가 네, 그렇게 해보고. 오른 게 네네네, 맞는지 그렇죠. 네. 보고. 난 이게 너무 슬퍼. 짠테크 하다 보면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취미 생활 하는 거, 네, 이게 그렇죠.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과소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좀 만나겠다는데 이게 약간 서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사회 초년생 때부터 돈 안 드는 취미생활을 조금 찾아보는 게 그러면 그러한 종류로 추천하실 만한 그 실제 항목들이 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엔 그 OTT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들어가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명이서 묶어서 하면은 한 달에 이제 몇천 원 정도만 내면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극장 가서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뭐 가끔 이제 헌혈의 집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압류 알아요. 오늘은 2장을 주겠다 이런 게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보통 이제 영화 티켓 2장 받을 수도 있고 영화 티켓 1장이랑 뭐 햄버거 티켓 1장 받을 수 오, 있어요. 햄버거. 네, 보고 나와서 딱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네네. 좋은 일도 하고 나 이렇게 그렇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예전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만나면은 저녁 시간부터 차차 뜰 때까지 먹거든요. 그럼 막 5차, 6차 막 이렇게 가요. 어우, 돈 얼마나 많이 예, 쓸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한 3차쯤 나가기 시작했죠. 1차, 2차는 건너뛰고 가면 애들이 이제 다들 좀 취해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늦게 온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걸 막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애들이 좀 취하면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려도 어우 막 놔 내가 살 거야 놔 건들지 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정신에서 그렇지, 재밌게 그렇지.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아유 재밌네 저 친구 이러면서 몇 달 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은 20대 때 이렇게 친구들이 그때 뭐 돈을 얼마큼 많이 쓰고 술 많이 먹어도 살다 보면 또 다 여기저기 또 지방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너무 이게 인간관계에 그 돈으로 만남으로 뭐 술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